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무려 29건의 이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13건을 통과를 시켜서 헌법재판소에 갔고 8건이 결정이 됐는데 8.8패 전부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국회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무더기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갔으면은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죠. 대리인단 이렇게 그런 명칭으로 소추인척 대리인단,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화제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세금으로 국민 혈세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들은 본인의 개인 돈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논란의 불씨를 당겼죠. 왜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통과시켜 놓고 기각돼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왜 국고, 그러니까 혈세로 하느냐. 피청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회 쪽 변호사 입장에서는 8.8패를 당했어도 돈만 챙겨서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변론이 끝났고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도 무려 그 국회 쪽에서, 그러니까 정청래를 단장으로 하는 소추인단 쪽에서 17명의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했죠. 17명이 이 돈을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 주로 이제 좌파 변호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요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17명을 꾸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변호사비는 일단 민사소송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성공보수라는 게 있죠. 성공보수. 어떤 그 소송에서 이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 형사재판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기소를, 그러니까 불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무혐의를 받거나 그리고 또, 구속이 안 되면은 이 성공보수를 받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변론에서 변호인단 17명이 성공보수 계약을 했다. 그런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하면서 이 국회 쪽, 그러니까 정청래 쪽의 변호인단이 착수금을 받고 착수금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민사소송도 아니고 일반 형사소송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성공보수를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 말이 나온 것은 지금 논란이 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상범이라고 변호사인데 서상범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죠. 이 서상범이 지금 4월 2일 날 서울 9호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 조국당 후보로 출마한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임료를 다 받고 나서 아직 다는 안 받았습니다. 성공보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임료를 받고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 탄핵 결론을 내리기 전인데,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선거판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일단 어떤 탄핵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서상범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조국기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 행정관을 거쳐서 법무비서관까지 갔는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인물이 그 논란이 많은 최강욱이죠. 근데 최강욱을 이번에 또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다. 최강욱은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그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출신인데 지금 조국당에 가 있는 것이죠. 조국 밑에서 그때 일을 했으니까 그거야 그들끼리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구청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해서 당당히 지금은 조국 당 법률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도의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제 한 말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와 대리인 계약을 맺으면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 이제 대리인 계약을 맺으면서 정청래 쪽하고 12월에 착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착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이후에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면은 성공 보수금을 받도록 계약돼 있다. 착수금은 벌써 일시불로 받았고 성공 보수금을 나중에 파면이 되면은 인용이 되면은 성공 보수금을 받도록 돼 있다.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겠죠. 17명 다 그런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계약은 후보자 등록 이전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자기가 이 착수금을 받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까지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이 후보자 등록, 자기가 구로구 중장 나가는 후보자 등록 이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보수는 받지도 않았고 위법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성공보수 계약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실토를 한 겁니다. 확인을 해준 것이죠. 자, 이 성공보수라는 것이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통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되는 별도의 보수죠.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일정 비율로 결정이 되고 주로 민사소송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송 가액이 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성공을 하면은 1,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그게 이제 성공보수죠. 보통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지급하는 초기 비용 이것이 이제 반환이 되지 않고 성공보수는 소송이 성공적으로 종료됐을 때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다. 자, 그럼 탄핵 사건 여기 물론 형사 재판에서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를 불구속 기소를 하도록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준다든지 이런 데 이제 성공보수를 준다. 이게 있는데 자, 현재의 탄핵 사건에서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만약에 파면이 되면은 성공보수를 주는 쪽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정해지는데 이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탄핵을 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의 이 사법 얘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을 하겠다. 자, 과연 얼마로 책정했을까요? 이거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문제고 성공보수를 계약을 맺은 것도 그렇고 과연 얼마를 했을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지난번에 이 총 윤석열 정부 들어서 4억 얼마인가 들어갔다는 국회의 탄핵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변호사 비용만 그렇게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지급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얼마가 책정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탄핵 심판 때 국회 대리인단이 1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명이고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가 총 1억 6,500만 원으로 나중에 집계가 됐죠. 나중에는 다 밝혀야 됩니다. 그때 당시 선거법 전문가로 국회 쪽 대리인 총괄팀장을 맡은 황정건 변호사가 가장 많은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간 게 아니죠. 16명에게 일률적으로 1억 6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간 게 아니고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헌재연구관 출신은 2,500만 원을 받았고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변호사는 이용구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국회 쪽에 17명인데 이 사람들도 착수금 플러스 성공보수를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다 혈세로 다 합치면은 수억 원대의 착수금 그리고 또 성공보조금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17명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8년 전인데 1,000만 원씩만 해도 1억 7천만 원인데 지금 훨씬 넘겠죠. 이 사람들 보면 무슨 뭐 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1,000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무보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국고에서 국민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무보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착수금, 성공, 뭐 보수 이거 다 계약을 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8년 전에 최대 3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은 3천만 원씩만 해도 17명 하면은 5억이 넘는 거죠. 5억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착수금, 성공보수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이제 일종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벌이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됐죠. 이 서상범이라는 사람이 이 착수금은 이미 받았고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7명인데 뭐 김미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뭐 송두한 전 헌법재판관, 또 뭐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런 사람들에 해서 그때 17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더 많습니다. 뭐 이광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파 변호사 17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탄핵수출인단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계약금도 받고 그러니까 착수금도 받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책정했다는 것이 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 탄핵소추하는 일에 뛰어들어가서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있는 그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참,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국민 세금, 우리 세금으로 지불돼야 된다는 것이 참, 화도 나고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